프론트엔드 코어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한규진이라고 하고요. 이 제목이 깨져서 안 보이는데, 아니, 프론트엔드 재밌다라는 부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데브톡이 5회차까지 오면서 꽤 많은 세미나들을 들었는데, 그중에 프론트 개발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서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개발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해당 파트가 아닌 분들이 듣기엔 지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번 발표 때는 이제 프론트 개발을 할 때는 어떤 걸 고민을 하고 해결하는지, 뭐 프론트 분들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겠고, 아닌 분들은 좀 최대한 라이트하고 재밌게 전달해 드리고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간단한 퀴즈 같은 거를 갖고 와봤는데, 이제 양쪽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정답에 가까운 UI일까요? 오른쪽이죠? 이건 쉽죠? 그죠? 이건 조금 더 어려워요. 어떤 걸까요? 오른쪽 같아요. 사실 정답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른 디자이너가 같은 서비스에 있는 똑같은 뷰를 만들었을 때 한 명은 이렇게 디자인하고 있고 한 명은 이렇게 디자인하고 있으면 좀 답답하겠죠? 디자인의 일관성도 떨어지고 전체적인 완성도도 구리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작업을 할 때 좀 따를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가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럼 저희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고스락에서 프로젝트를 했을 때 제가 디자인했던 UI들인데요. 이 세 페이지들은 모두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뒤로 가기 버튼이 있을 위치, 뭐 이런 레이아웃이나 이런 텍스트들의 크기, 뭐 간격, 그리고 똑같은 인풋창 컴포넌트를 쓰고 이쪽에는 똑같은 버튼 컴포넌트를 쓰는 이런 동일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런 거를 한 명이 만들면 편하겠지만 보통 개발을 혼자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보통 작업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뭐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이제 공통하는 사용하는 이런 컴포넌트들을 이제 하나로 만들고 재사용을 하자라는 그런 기똥차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좋아요. 근데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은 만약에 개발자 한 20명 있는데 누가 이런 걸 언제 만들었고 이런 걸 만들었는데 언제 또 어디서 갖다 쓰고 누가 이런 걸 언제 만들어 놨는지를 모르겠죠. 그러면 코드를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이럴 바엔 내가 그럼 간단한 거니까 만들어서 새로 쓴다. 이럴 바엔 내가 짜야지. 라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누군가는 이렇게 만들게 되고, 누군가는 이렇게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디자인의 일관성이 낮아지고, 중복 코드가 생기겠죠? 결론적으로는 유지보수가 어려운 UI 코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다른 서비스에서 버튼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 페이지를 가져와 봤어요. 또 모두 다 뭐 어떠한 액션을 실행을 하는 이런 컴포넌트인데 버튼이 다른 모습으로 매우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죠. 하지만 그 매번 이 버튼들을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작업일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는데요. 혹시 저 싱글 소스 어쩌고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계세요? 계세요. 저는 이번 발표 준비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뭐 네이티브 개발이나 뭐 리덕스에서 상태 관리를 할 때 나오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데이터의 사본이 존재할 가능성을 없애자라는 말을 이제 멋있게 쓴 건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요 서비스에서 봤던 다양한 버튼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봤어요. 이런 식으로 활성화된 버튼은 3개 있고, 네, 버튼을 클릭 못하도록 비활성화시키는 회색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는 이제 아웃라인 버튼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되돌릴 수 없는 버튼인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렇게 여기는 노란색, 여기는 회색, 여기는 아웃라인, 뭐 여기는 2개, 여기는 1개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문서나 이런 걸로 규격화한 것이 바로 디자인 시스템인데요. 이 디자인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3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비주얼 언어입니다. 그래서 비주얼 언어는 UI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팔레트가 있겠죠. 그래서 서비스에 사용하는 모든 색상들을 이렇게 규격화합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노란색을 메인 색깔로 사용하는데, 이런 밝은 노란색은 뭐 옐로우 100, 그 다음에 옐로우 200, 뭐 옐로우 300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하는 거죠. 요 가장 많은 곳에 사용하는 이런 그레이 스케일도 그레이 100부터 블랙까지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타이포의 경우도 똑같은데요. 잘 보이시나요? 어, 뭐 어떤 폰트가 어떤 상황에서 뭐 사이즈는 몇이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정해서 이 규격화된 부분만 쓰자. 그래서 통일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그리드, 뭐 간격, 또 주역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더 레디우스도 이런 식으로 뭐 스몰, 미디움, 라지 이런 식으로 규격을 줘서 정리할 수가 있겠죠. 뭐 색상, 타입포, 그리드, 간격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토큰화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토큰화한 비주얼 러너들이 있으면은 얘네들을 조합해서 이러한 컴포넌트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 보여드렸던 뱅키 이 서비스의 모든 버튼들을 다시 갖고 와봤는데요. 컴포넌트에서는 이 요소들의 생김새와 그리고 요소들이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 동작들을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는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디자인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마지막 세 번째는 패턴인데요. 패턴에서는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생김새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정의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인풋 창인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거는 이제 포커스가 된 상태다. 타이핑을 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아까 옐로우 대기였죠. 이런 애들은 인풋 태그가 블러된 거, 이게 포커스가 사라진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밸리데이션 처리가 안 됐을 때는 빨간색으로 경고를 띄우는 이러한 각각의 상황에 따라 사용 처리 제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버튼도 마찬가지인데요. 빨간색일 때는 되돌릴 수 없는 액션, 노란색일 때는 일반적인 액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패턴으로 사용 처리를 제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개념적으로 살펴봤는데 디자인 시스템을 이제 코드로 구현을 해봐야겠죠. 어, 먼저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비주얼 언어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색상 팔레트인데 피그마 화면을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분들이 피그마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스타일 가이드를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그대로 이제 리액트 코드로 이렇게 옮겨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트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일 컴포넌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는데 그 안에 이제 게임 프로바이더라는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깊게 말씀드리진 않을 건데 이렇게 이런 옐로우 백 같은 경우는 FFmpeg 이런 색상 코드들을 다 이렇게 객체 형식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러와서 스타일 CSS에서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타입스크립트를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팔레트의 메인 색상을 사용할 거다. 이렇게 저희 정의해 둔 대로 타입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러와서 이제 자동 완성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디자이너분들의 의도대로 아주 편하게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포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시 피그마 땅에서부터 저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바텀 시트에 사용하는 타이포, 팝업창에 사용하는 타이포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얘들도 똑같이 이렇게 해올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폰트 패밀리, 사이즈, 뭐 라인 하이트, 폰트 웨이트 이런 것들을 표 문자로 잡아놓고 이렇게 자동 완성으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보더 레디우스나 뭐 간격 이런 것들도 전부 토큰화를 이런 식으로 시켜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주얼 언어들을 코드로 끌고 왔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아까 구성수의 두 번째가 뭐였죠? 집중 안 하고 있네요. 컴포넌트. 다음에 또 물어볼 거니까 그때는 대답하세요. 그래서 비주얼 요소들을 이용해서 컴포넌트를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버튼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프로퍼티, 레이블, 스테이트, 픽스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버튼 활성화 상태, 그렇죠? 이런 패턴들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뭐 레이블 이렇게 입력하면은 여기 있는 내용 이렇게 있죠? 음, 그래서 이 컴포넌트 하나로 이 서비스 내 여러 모든 버튼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컴포넌트를 만들면 끝일까요? 아까 개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계속 동료들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드를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이럴 바에는 내가 짜야겠다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누군가가 만든 이런 컴포넌트들을 문서화를 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이제 이런 스토리북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는데 한번 들어가 봐도 문제 없어. 이걸로 하나요? 시간 얼마큼 이런 식으로 보면은 보여드렸던 버튼인데 이렇게 이 프롭들을 이 컴포넌트 보여드리는 넣어준 인자들을 이렇게 바꾸면은
이렇게 하나의 컴포넌트로 다양한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를 true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false 바꾸면 false가 되고,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서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자면 프로그레스 바 같은 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전체들 중에 이렇게 해서 내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액트 컴포넌트는 이제 이렇게 컴포넌트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저 프로그레스 바가 쓰이는 페이지를 가져왔다 왔는데 여기서는 총 5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스텝이 생략될 수도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럴 때는 뭐 5개가 아니라 총 4개로만 이루어져야 되겠죠? 총 스텝이 4개면은.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봤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뭐 현재 진행 중인 스텝이랑 첫 번째 스텝 생략 여부를 이렇게 넘겨줄 거예요. 근데 총 4개의 동그라미를 이렇게 렌더링을 해주는데 만약에 첫 번째 단계를 스킵하는 게 true다 그러면 안 보여주고 false다 그러면 하나 더 보여줘서 5개의 동그라미가 보이도록 하는 이런 코드예요. 이러다가 이제 기획자가 이렇게 말해요. 아, 이런 서비스 설명하는 페이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얘는 스텝이 총 4개예요. 그래서 디자인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개발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저거랑 똑같은 컴포넌트니까 갖다 쓰면 되겠죠? 라고 생각을 하고 코드를 짜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아까 그 총 단계 4단계니까 아 그냥 얘를 프로로 주면은 총 단계 4개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고 쓰면은 뭐 되긴 되겠죠. 되긴 될 테지만 누가 더 좋은 코드는 아니죠. 왜냐면 저는 알아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뭐 퇴사를 하고 나가고 누군가 넘겨받아서 그럼 뭐 유리보수를 할 때 전혀 못 알아듣겠죠. 왜 스킵 어쩌고 저쩌고인데 왜 내기가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좋은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인터페이스란 요 컴포넌트에 넘겨주는 객체에 대한 뭐 타입, 뭐 설계도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죠. 뭐 이렇게 특정 도메인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적어놨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기 계약 요 아까 오른쪽에 보여드렸던 그 로직에만 관련된 이런 네이밍을 쓰니까 확장이 불가능하고 뭐 다른 컴포넌트에서 사용을 하기에 안 좋은 구조다라고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과 같이 이렇게 코드를 수정을 해봤어요. 먼저 이렇게 처음에는 스킵이랑 스텝 어쩌고로 받은 이름을 이렇게 now랑 total이라는 되게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이름으로 바꿨죠. 이렇게 되면은 되게 보편적인 재설명 가능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바꿨어요. 원래는 뭐 기본적으로 4개를 렌더링하고 이 경우에 따라서 5개를 보여주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죠. 토탈 전체 개수를 인정을 받아서 그만큼을 그냥 반복을 해서 보여주니까 뭐 4-5개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스텝이 7개짜리 페이지 디자인이 나온다. 그러면 그래도 이 컴포넌트를 그대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2가지 뭐 이런 도메인을 제거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좋은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좀 더 라이트한 부분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괜찮으셨나요? 재밌으신가요?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이 제 경험과 함께 이 유튜브에서 봤던 컨퍼런스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제 이야기가 뭐 재밌으셨거나 아니면 뭐 따로 프론트 쪽을 공부를 하고 싶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런 컨퍼런스 영상들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